본 작품은 장편으로 제작된 시트콤입니다. 작품 특성상 5개 에피소드를 묶어 한 편의 방음미 소개편으로 제작됩니다. 감상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자 셋 여자 셋 방음미 시작합니다. 젊은 에너지, 청춘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대학 캠퍼스, 그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한 하숙집에서 남자 셋 여자 셋 중심으로 벌어진 유쾌한 에피소드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기억 속 청춘 시트콤의 시작을 알려줬던 작품 남자 셋 여자 셋 지금 시작합니다. 카페 한편에서 생일 파티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본인 생일을 기대하는 청년 신동엽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홍경인, 송승헌, 최정한, 이재니, 그리고 동엽 절친이자 동엽이 사랑하는 그녀 우이진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동엽 생일을 맞아 파티와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대화 중 경인이 분위기를 잡으며 대단한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친구들을 집중시키며 뭐냐고. 이름하야? 응. 야광 패티. 왜 그래? 너희들야. 너희 한밤 어이없는 선물 이야기에 몰매를 맞는 경인입니다. 다음날 드디어 동엽의 생일날입니다. 동엽은 생일을 핑계로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사이가 좋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이고 걱정 마요. 아빠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대. 아이고 걱정 마세요. 엄마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교실로 향합니다. 교실에 있던 희진은 전화 한 통도 오지 않는 교실에서 지라움을 느끼며 라디오를 틉니다. 희진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멘트 때문인지 무언가에 홀린 듯 할리 교수의 인삼주를 보며 마셔버립니다. 한편 카페선 동엽은 본인 생일 파티를 할 생각에 싱글벙글입니다. 친구들은 늦게까지 보이지 않는 희진을 걱정합니다. 동엽은 늦게까지 보이지 않는 희진을 보며 좀 장미 산다고 듣는 걸 거야. 응? 뭐하니 언니가 장미로 사? 나랑 아마 지금쯤 사랑의 장미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하지만 희진은 교실에서 인삼주를 잔뜩 마셔 만취해버렸습니다. 만취한 희진이 있는 교실로 같은 교실을 쓰던 김자옥 교수가 들어옵니다. 만취한 희진을 보며 놀란 자옥은 술에 취한 희진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자옥 교수에게 희진이 술 기운에 희진의 유혹에 넘어간 자옥 교수는 할리 교수의 임산주를 같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동엽이 하숙하는 하숙집 주인 김용림은 동엽 생일을 맞아 하숙집으로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첫 손님은 동엽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동엽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못 온다는 동엽의 거짓말을 믿고 하숙집에 찾아왔습니다. 강제적인 만남을 가진 동엽 부모님은 용리 앞에서 전 녹차 있으면 녹차로도 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뭘 시켜도 같은 게 하나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숙집으로 온 동엽은 본인 생일을 맞아 온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엽은 아버지를 따로 본인 방으로 부릅니다. 동엽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동엽은 생일을 핑계로 부모님에게 희진을 소개시키기로 했습니다. 동엽 아버지는 아들이 희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엽은 본인과 잘 통하는 아버지의 감동을 받으며 근데 왜 엄마랑 아빠랑 하나도 안 통해? 드디어 동엽의 생일 파티가 시작됩니다. 생일 파티 중 용님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희진의 빈자리를 알게 됩니다. 급하게 희진을 찾던 동엽에게로 술에 만취한 희진이 등장합니다. 동엽 생일 파티에 등장한 희진은 동엽에게 술기운의 장미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한 채 개진상짓을 펼칩니다. 다음날 희진은 숙취에 힘겹게 몸을 가누며 카페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 희진에게로 동엽이 등장합니다. 희진에게 장미를 받은 동엽은 희진도 본인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희진은 동엽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술기운의 장미를 선물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희진에게 장미를 받아 과감하게 행동하는 동엽을 보는 희진은 당황해하며 카페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교실로 향합니다. 희진의 태도를 보며 당황해하는 동엽입니다. 교실에선 자옥 교수가 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진과 자옥은 본인들이 다 마셔버린 인삼주를 다시 제조하려 합니다. 근데 좀 누리끼리 해야 되는데? 좀 누리끼리 해야 되는데. 호피 좀 타면 어떨까? 맞아. 되겠죠? 간 떨려. 희진은 친구들에게 본인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들을 듣게 됩니다. 동엽에게 선물로 장미를 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술기운에 동엽에게 장미를 선물한 희진은 본인을 자책합니다. 그날 밤 하루아침에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희진에게 삐친 동엽은 선물을 받은 장미를 버리려 합니다. 그 순간 희진이 장미를 버리려는 동엽을 말리며 받은 선물을 버리냐? 또 무슨 딴 소리야? 모른다며. 사랑하는 남자한테만 장미 사주냐? 친한 친구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지. 버리면 너 미워할 거야. 응?
야야 잠깐. 동엽은 희진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교실에 희진이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술이 땡기는 마성의 멘트를 들은 할리 교수는 인산주를 개봉하여 마십니다. 인산주를 마시던 할리 교수는 술에서 커피향을 느낍니다. 이상함을 느낀 할리 교수는 술을 선물한 연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할리 교수는 연주에게 맛이 어떠냐고요? 어쨌든 쥐기네. 제니는 영화관에서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 종철과 데이트를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바람기가 가득해 보이는 제니 남친 종철입니다. 다음날 카페로 동엽, 승원, 희진, 경인이 모입니다. 그런 언니 오빠들 뒤편으로 제니와 종철 커플이 등장합니다. 종철은 제니 지인들에게 인사도 참 독특하게 합니다. 아 잠깐만. 주먹. 아 뵙겠습니다. 종철과 제니가 나간 후 낯익은 얼굴의 종철을 바라보던 경희는 순간 종철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경희는 종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해줍니다. 자식. 앞으로 니네들 저 자식 말할 때는 자식이라고 불러. 자식. 그러니까 저 자식이 뭘 어쨌는데. 자식 바람둥이야. 뭐? 정말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희들 그 내가 작년에 사귀었던 그 수정이 알지? 승원은 도서관에서 정원과 만나 제니가 만나고 있는 종철이라는 사람이 대학가에서도 유명한 바람둥이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제니를 아끼던 오빠 언니들은 바람둥이로 유명한 종철을 만나는 제니를 말립니다. 하지만 제니는 언니 오빠들 말에 화를 냅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지. 동엽이 오빠도 공부 못하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식 밥맛이야. 오빠도 밥맛이야. 그래 왜 우리 제니를 올리고 그래? 할머니, 내가 좀 멋있는 남자 만나니까 다들 만나지 말라는 거 있지. 경희 오빠보다 잘생기고요. 동엽이 오빠보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걸. 그 오빠는 아빠처럼 취급하는데 증거 있어 오빠? 그거는 제니 말이 맞다. 너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증거도 없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은 맞대로 줘야 합니다. 교실에선 할리 교수의 평소 거친 말과 언행을 못마땅히 여겨왔던 자업 교수가 참다 못해 할리 교수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에이구 그만 세리 치아 삐서. 귀찮구만. 에이구 문디가 신나. 카페에선 제니를 만나는 종철을 만나기 위해 동엽, 경희, 승원이 기다립니다. 동엽은 바람둥이인 종철에게 제니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제니를 만나니? 제니가 날 만나러 오는 거야 임마. 이 생겼기 때문에 나한테 다른 여자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런 기회가 너 뭐라 그러냐? 이 자식이 그냥. 사실이야. 희진과 정화는 제니가 만나는 바람둥이 종철 문제로 자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희진과 정화는 자학 교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자학 교수 역시 만나지 못하게 하라는 답만 제시할 뿐입니다. 희진과 정화는 수업을 마친 후 하숙집으로 돌아와 제니를 따로 부릅니다. 희진은 제니 남친 종철이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이고 드디어 터졌구만.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종철 오빠 불러내서 만날 수 있냐고? 오빠들이 종철을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니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음날 카페로 제니와 종철 커플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언니 오빠들입니다. 오빠, 나 사랑해? 그건 말 안 해도 잘 알잖아. 지영인? 소영인? 윤선인? 잘 들어. 나 이제부터 오빠 안 만날 거야. 못 알아들었어? 나는 오빠 이제부터 안 만날 거라고. 언니 오빠들의 도움으로 바람둥이 종철과 헤어진 제니. 그런 제니를 위로하는 희진과 동엽 친구들입니다. 한편 카페 안으로 할리 교수가 카페 사장 연주를 만나러 옵니다. 이 경제가 문제네 문제. 경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 경, 제, 제, 경제. 갱. 수업이 있어 하숙집을 나선 동엽과 승원 앞으로 하숙집 사장 용님이 동엽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동엽과 승원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컴퓨터 통신인지 뭔지 그거 밤새도록 하지. 전화세가 엄청 나왔어. 그 순간 희진에게 잔소리를 듣고 짜증난 제니가 등장합니다. 야 할머니, 나 희준이 언니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머리카락 흘리지 마라, 음악 크게 듣지 마라, 전화비 많이 나온다, 뭐 밤에 통신하지 말라. 여기 범인이 나왔네요. 야 임마 전화세 네가 내. 다들 내가 미워 죽겠지? 알았어. 방구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학교 앞에 쌈방 나왔더라. 내가 한편 카페에선 정환이 보증금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말에 자취방에서 짐을 들고 나와 카페로 옵니다. 딱한 정환의 사정을 듣고는 착한 인상을 지닌 카페 사장 연주는 한동안 정환을 카페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빠지는 시간은 그렇게 이 월급을 착하진 않네요. 제할 건데 뭐. 카페로 동혁과 제니 친구들이 모여 곧 있을 시험을 위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옆으로 공부할 생각이라고는 눈코만큼도 없는 경인이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잡지를 보던 경인은 이런 자식들은 왜 이러고 다니냐? 어? 야, 봐봐, 멋있어? 남자 자식 귀까지 풀었는데 멋있어? 경인은 귀뚫은 남자가 멋있다는 말을 듣고는 기금속 매장으로 향합니다. 매장 주인에게 경인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귀 많이 뚫죠. 뚫죠. 그 여학생이랑 남학생의 비율이 귀를 뚫을 때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뚫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단 1초, 1초밖에 안 걸려요. 귀 뚫는 시간이 고작 1초라는 말에 경인은 바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희진은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런 희진 옆에서 제니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제니의 태도에 짜증난 희진입니다. 동엽은 하숙집 주인 할머니 김영님을 본인 방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용님에게 요새 유행하는 전생을 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생을 알고 싶어요. 내 전생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할머니 얼굴 반쪽이 옛날 전생 얼굴. 그 유행 벨게다 유행이다 인서가. 아유 저 그럼 할머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잘 보세요. 전생을 알고 싶어요. 할머니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네? 쪽집 인서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너 얼마 전에 대전에서 향토 장학금 올라왔지? 좀 풀어 이 자식아 출출해 죽겠다 요즘. 너 근데 혹시 전생에 빈대 아니었니? 뭐 임마? 그런 동엽방으로 귀를 뚫고 온 경인이 등장합니다. 휴, 손잡이? 버스 손잡이. 갑자기 왜 귀걸이야? 이거 귀를 완전히 뚫으면 아파. 희진의 잔소리를 참다 못해 제니는 하숙집을 나가버립니다. 참어 네가 내가 뭐 어디 갈 데 없을 줄 알아? 저희가 전생에 벼룩이었어.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카페에서는 정환과 남동생이 대화를 합니다. 두 장. 뭐 20만 원? 200만 원. 내가 또 이빨을 부러뜨렸거든. 충격을 받은 정환은 남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정환이 나가자 카페로 할리 교수와 자학 교수가 등장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녹차 2잔 주세요. 네. 저는 10년 동안 계속 녹차를 마셨더니 가 맑고 깨끗하고 그런가 봐요. 참 깨끗한 겁니까 이거? 화장빨이지. 그러면은 녹차를 티백을 써요? 한 잔에 4,000원씩 받으면서 이걸 써요? 뭐에 가면은 현미 녹차 티백 25개에 1,500원이에요. 찌리. 이건 뭐라 그랬냐? 찔찔대고 야단이 아주. 학교에선 경연이 귀뚫고 친구들의 인기가 많아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넌 정말로 여자애들이 널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냐? 네가 임마 한심스러워서 그래, 한심스러워서. 아이고 참. 빗나간 제니를 만난 오빠들은 제니를 걱정합니다. 너 없냐? 오빠. 호박에 구멍 낸 다와서 수박 돼? 정환은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본인 사정을 말합니다. 정환은 남동생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보증까지 날려버린 상황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정환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던 친구 중 경인이 희진 방에 룸메 자리가 비어져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괜히 희진한테 부담 주기 싫어. 야야야, 친구 사이에 부담은 무슨 부담이냐? 야야, 됐어. 결정이 난 거야. 났네요 결정. 하숙집에서는 새로운 식구 정환을 환영하는 파티가 열립니다. 경인은 새 식구 정환 환영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하숙집으로 옵니다. 경인은 하숙집 주인 용님에게 하긴 텔레비 보니까 최민수도 뚫었더라. 최민수 같아. 응, 하기는 네 얼굴에 최민수 흉내나 내야 봐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 쌓여. 정환 환영 파티가 열리는 가운데 가출한 제니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희진의 룸메는 정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니는 막막해하지만 우리 제니의 룸메이트는 할머니다. 진짜 왜들 그래? 다음날 카페를 경인이 처음 귀뚫었을 때와 같은 검은 모자를 쓴 채 등장합니다. 뭐야? 저번에 귀 뚫었을 때 털모자 쓰더니 야 또 왜 그러냐? 너 다른 쪽 귀도 뚫었니? 어? 야야야 너 봐봐 다른 나봐 이 자식. 그러면서 병원 갔는데 동혁과 친구들은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동혁과 친구들에게로 카페 사장 연주가 다가오더니 썰렁한 농담을 던집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야.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야. 따뜻 아저씨가 우유를 사러 갔대.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우유를 줬잖아. 가게 주인이
왜 안 가고 그냥 서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니. 말 뗄 줄 안다? 썰렁한 분위기를 깨며 승원이 카페로 들어옵니다. 승원은 희진과 정한에게 한리 교수 추천으로 방송과 알바 자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승원 말을 들은 희진과 정한은 묘한 라이벌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희진과 정한은 한리 교수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여성 프로그램 모니터 요원이 필요하다 않카나 또 하면만 요구하는데 일단 니들이 한번 가봐라. 그리고 갈 때 그거 있지 자기소개서 그것도 착실히 써가지고 갖고 가래. 희진과 정한은 교수님 말한 자기소개서를 준비합니다. 같은 방을 쓰던 희진과 정한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신경전을 펼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 희진과 정한은 너 단점 뭐라고 쓸 거니? 글쎄, 뭐라고 쓰지? 왜 이래 창피해. 넌 이런 게 단점이야. 이런 거 안 보여주는 거.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는 정한과 희진입니다. 그런 하숙집 거실에선 동엽 승한 경인이 심시원과 따분함이 지쳐갑니다. 그런 동엽 승한 앞으로 용님이 등장합니다. 빨랫감 제때제때 안 해놓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 사람은 빠떼로 줍니다. 빨래 정리를 하던 동엽과 친구들 사이로 희진이 등장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중 본인 장단점 쓰던 부분에서 막혔던 희진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 너야 장점 많지. 넌 확실해 일단. 뭐 놀 땐 놀고 잘 땐 자고 먹을 땐 먹고 어정쩡하게 좋은 건 없잖아. 응? 또 있지 그럼. 너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또 너는 뒤끝은 없어. 정말이야. 응?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단점? 단점? 뭐 단점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도 없는데 넌 사실 너무 일일이 좀 따져. 조그만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좀 내가 따지는 습관이 있긴 좀 있어. 그래.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나 좀 꼼꼼하게 따지는 게 낫지 않니? 그치? 그럼 그렇지. 결국은 뭐 다 그런 거지. 희진은 동엽에게 본인 단점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화가 난 희진은 동엽과 싸웁니다. 근데 너도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가끔 이상한 성깔 막 나타내더라. 그래? 좀 상에다 화 잘 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 바로 단점을 단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너의 가장 큰 단점이야. 희진의 장단점을 찾으다 지친 동엽과 친구들 앞으로 정한이 등장합니다. 자기소개서 썼는데 처음이거든. 근데 뭐 거기서 단점 같은 거 적으래. 갈게. 야야 같이 올라가. 어디가? 내 단점이 뭔지 객관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정한아, 넌 단점이 없는 애야. 그럼 넌 정말 단점이 없지. 그렇지. 드디어 방송 알바 면접 날 서로 상반된 패션 선보이며 방송 면접을 보러 가는 희진과 정한입니다. 그래. 자기소개서를 좀 한번 볼까? 우희진? 누구지? 네, 잔데요. 자, 장점이라 합리적이고 똑똑하다. 단점은 한 번 일에 빠지면 앞뒤 안 가리고 빠져들어 끝까지 책임을 진다. 최정한? 네. 적극적이고 생활력 강하고 솔직하다. 단점은 정의만 하다리다. 면접을 끝낸 후 희진과 정한은 서로에게 경쟁심이 생겨 뒷담화를 합니다. 너 걔 단점이 뭔 줄 아니? 정이 많은 게 단점이란다. 곧 죽어도 교사한다고 그랬어. 왜? 면접 때 보니까 걔 꿈은 교수가 아니라 완전 모니터 요원으로 굳혔더라. 다음날 드디어 면접 결과를 듣기 위해 한리 교수가 있는 교실로 방문하는 희진과 정한입니다. 방송국의 사정으로 미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방송 일정 때문에 알바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희진과 정한은 허무해합니다. 민감해진 희진과 정한은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희진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한 정한은 2층 베란다로 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승원은 동엽에게 정한 마음을 달래주라고 합니다. 동엽은 2층으로 올라간 정한과 대화를 합니다. 희진이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방 같이 쓰는 게 갑자기 신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한 속마음을 들은 동엽은 희진을 찾아가 정한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너 왜 또 울어? 고마워 동엽아. 야, 그걸 틈을 안 주네. 정한의 진심과 개인적인 사정까지 알게 된 희진은 정현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둘은 화해를 합니다. 옷도 안 빌려줘.
자옥 교수는 빠르게 변해가는 계절을 바라보며 공주병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예쁘지만 옛날엔 정말 꽃처럼 예뻤었는데. 그런 자옥 교수가 있는 교실로 할리 교수가 등장하며 자옥에게 분위기 깨는 말을 해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낙엽 보고 똥책이라고 합니까? 교수님. 여느 때와 같이 하숙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혁과 친구들입니다. 야, 너 또 왜 그러냐? 부채정아, 너 왜 그래? 너 그럼 이것 때문에 온 거니? 너무 슬퍼. 둘째가 너무 안 됐어. 책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여린 심성, 아름다운 감성. 희진아, 사실 너는 어쩔 때 보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뭐? 아니야. 카페에서 일하는 정한은 카페사장 연주에게 친구들이 가을 여행에 갈 예정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나도 그 선배 자격으로 좀 가면 안 될까? 내가 그 대신에 찬 조그만 하는 두둑히 낼게. 연주 언니를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야야야, 무슨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야, 집에 있자 그냥. 정말 내버려 자고 말해. 대학으로 매일 사고만 치는 정한 남동생이 정한을 찾아옵니다. 아니야. 오토바이 타다가 좀 오토바이? 사고 났어. 뭐? 진단서야. 3주 나왔어. 합의금 안 해주면 날 고발하겠대. 너 정말 돈이 어딨어? 네 멋대로 살아. 나도 내 멋대로 살 거야. 바보같이. 희진은 할리 교수에게 찾아가 친구들과 같이 떠나는 가을 여행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네, 제주도가 지기 준다 그거지. 만약 안 지기면 지기 빈다. 여행 갈 생각에 들뜬 희진은 쇼핑까지 하며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 희진 앞으로 정한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 정한입니다. 동혁과 승원방으로 빈대가 인간으로 환생한 것 같은 경일이 친구들과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얘들아,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 할머니, 남자방에 들어올 땐 좀 놓고 좀 해주세요. 됐냐 이놈아? 어이구 인서가 공장을 어디다 올려놓고선 하나 먹어. 혹시에요 할머니? 할머니 좀 쌈박한 그 간식. 얻어먹는 주제에 떨고 있네. 진짜 아이고. 그거 말고 지하에서 끌어올린 그 천연 안반수에 발효시킨 보리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 세계인의 음료수 있잖아요. 그냥 맥주라고. 맥주를 마시러 가는 경희는 홀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정한을 보게 됩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다 마시고 있던 정한을 본 경희는 짜증을 냅니다. 의사가 술 먹으래? 그래, 의사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랬다. 왜? 왜 저러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정한이 걱정되는 친구들은 카페로 모입니다. 희진은 카페 사장 연주를 불러 정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니. 참 돈 꺼달라는 얘기 했다는 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단 말. 얼마나요? 100만 원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어떻게 연주 누나한테 돈 100만 원은 꺼갔던 얘기네? 연주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정한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제니라면 모를까. 정환이가 만화책 보고 그렇게 서럽게 온 적은 없었어. 난 동생이랑 얘기하는 거 봤는데 건이가 진단서 같은 거 보더니 울었어. 의사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으라 그랬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믿는 친구들 곁으로 정한이 등장합니다. 야 신동엽 너 눈을 찌르면 어떡해? 제니 눈도 찔렀니? 내가 제일 동혁과 친구들은 아픈 정한을 위해 정한을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동혁과 친구들은 할리 교수를 찾아갑니다. 아니 제주도 아이가. 아 교수님 제주도 벌써 물 건너 갔어요. 이 자식들 그럼 제주도는 물 건너가지 뭐 땅 짚고 가나? 할리 교수와 이야기를 마친 동혁과 친구들은 카페를 향합니다. 뒤이어 정한이 등장합니다. 동혁과 친구들은 정한 치료비를 위해 돈을 모읍니다. 모은 돈을 할리 교수에게 부탁하여 정한에게 전달합니다. 존심 빼면은 시체라니까 기마도 못한. 정환아 됐어. 됐다마 힘내자. 다음날 어쨌든 도움을 받은 정한이 동생을 데리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옵니다. 무슨 동생까지 인사하고 그래. 아니에요. 다시는 사고 안 치겠습니다. 사고? 사실은 잘못은 그 자식이 했는데 근데 치료비를 절 그래. 동환이 동생도 왔구나. 정한의 개인적인 사정을 오해한 친구들은 민망함에 자리를 회피합니다. 그렇게 정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숙집에서는 용님이 고구마로 간식을 준비합니다. 고구마 삶아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몰래 주면서
섹시야 고구마 먹어라 그랬는데. 야 고구마 먹어라. 재밌잖아, 셋이. 할머니 또 왜 할아버지 얘기하세요? 이상 남자 셋 여자 셋 박미 소개편의 최수였습니다.